테슬라 팔아야 될까 사야 될까 궁금하신 분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테슬라 얘기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직 팔 때는 아니다 생각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이 테슬라는 우리나라 투자자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해외 주식 중에서 가장 많아요. 그래서 항상 부동의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테슬라 주식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 주식 자체가 인기가 엄청 많아요. 워낙 핫한 주식이죠, 소위 말하는. 그렇다 보니까 이번 실적 발표, 매번 사실은 실적 발표 있을 때마다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특히 이번 실적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한 10% 정도 하락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많이 좀 걱정이 되실 겁니다. 뭐 오래전에 사셨다거나 하면은 워낙 많이 올랐을 테니까 큰 변화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테슬라 매출이라든지 EPS는 큰 폭으로 하락하진 않았어요. 예상치랑 비슷비슷하게 나왔는데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주요 원인은 이제 순이익 하락 때문입니다. 순이익이 20% 넘게 떨어졌거든요. 아무리 가격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순이익이 많이 떨어지냐. 테슬라의 강점이라고 하는 것이 마진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줄어든다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영업 마진 같은 경우에는 20%대가 깨졌죠. 그래가지고 지금 19% 정도 나오거든요. 이게 올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니까 야, 이거 좀 충격이다 라고 해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좀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이번 실적 발표에서 투자자들이 다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연준에서도 올 하반기에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경기 침체 이거 진짜 우려가 있네 이렇게 보고 있다가 또 1분기는 야, 당연히 실적 안 좋을 거야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실적 발표에서 이 어떻게 꼬투리 하나 잡고 야, 이거 진짜 경기 침체 맞지? 요런 지금 분위기가 좀 있다 보니까 좀 과하게 좀 반응을 하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 거냐가 사실은 관건이죠. 그래서 지금 가격 경쟁이 얼마나 이어질 거냐, 요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동안 조금 이어질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실적 발표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진이 많이 남는 고가형 자동차를 적게 파는 것보다 마진이 좀 적게 나오더라도 이제 그 저가형 자동차를 많이 파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영어로 표현을 하면 이런 표현이 아니지만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테슬라가 초기에 사실 생산 캐파라든지 이런 게 안 될 때는 당연히 이제 비싼 자동차, 이제 고가형, 이게 모델 S죠, 전형적으로. 이런 비싼 자동차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마진을 많이 남기는 거. 결국에는 이게 목표였어요. 왜냐면 조금밖에 못 만드니까. 근데 지금은 사실 테슬라가 캐파가 엄청나잖아요. 올해만 해도 180만 대 이제 생산하고 인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캐파가 되는 상황에서는 좀 많이 깔아놔야 된다, 이런 게 좀 기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경쟁을 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가격 경쟁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실 여력도 있다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 지금 테슬라의 그 마진 같은 경우에는 순수 전기 자동차만 판매를 하는 다른 기업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거의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래서 거의 따라올 수가 없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새끈한 차들 이런 것들 많이 뽑아내지만 결국에 캐파가 받쳐주지 않다 보니까 이게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안 받쳐줘요. 다 적자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쟁 우위에 있어요. 그래서 거의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지만, 진짜 최악의 상황에는 진짜 손익분기점 0까지 우리 하나도 안 남겨도 돼 라고 하는 정도까지 가격을 낮춘다고 하면 진짜 경쟁자들 다 죽어나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사실 이게 이번 가격 경쟁에서 좀 살아남고 살아남지 못하는 기업들이 분명히 갈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스타트업은 당연히 이제 뗀 지가 오래됐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많이 아는 샤오펑이나 니오라든지 지금 일명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기업들, 이게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가적인 자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스타트업들은 지금 영업이익이라든지 그 이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추가적인 투자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뭐 다들 아시겠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경기 침체가 오는데 우리도 허리띠 줄여야지.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R&D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뭐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기업에서 R&D 목적으로 하는 비중도 꽤 된다는 거죠. 왜냐면 기업에서 우리가 직접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내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스타트업 중에 야, 이거 기술이 진짜 빨리 성장할 것 같고 얘네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기업을 인수를 해버린다든지 그런 것도 수요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근데 그게 작년부터 계속 줄어든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가시적으로 터진 게 바로 SVB 은행 사태죠. 이제 그 실리콘밸리에서 벤처기업 위주로 이제 은행 그 영업을 하던 은행이었었는데 요번에 이제 파산까지 갔었던 뭐 인수가 됐지만 어쨌든 그런 은행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긴 것만 봐도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 상황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전기 자동차 산업이 빨리 크고 오케이 거기서 이제 마진을 계속 많이 남길 수 있고 추가 자금이 없어도 그렇다고 하면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전기 자동차 섹터 자체가 지금 굉장히 경쟁이 세지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살아남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경쟁에서 오히려 그런 이제 스타트업들이 조금 정리가 되면 테슬라한테는 수혜가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일론 머스크도 이번 실적 발표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경기 침체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기가 불확실성이 있을 것 같다, 변동성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역시나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비난을 했죠. 그래서 금리 인상 한 번 할 때마다 자동차 신차 안 산다, 사람들 이제 신차를 안 사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근데 사실 이것도 맞는 말이기는 해요. 금리 인상되고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누가 야 새 차 바꾸자 이런 기분도 안 나죠. 당연히 지금 모기지 갚아야 되고 지금 전세 대출 갚아야 되고 이게 더 급한데 무슨 신차를 삽니까? 이게 당연한 거기는 한데 어찌됐든 그렇기 때문에 올해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발언도 하고 하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한 면이 조금 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번 경쟁이 오히려 이 섹터 내에서 너무 많은 소위 말하는 너무 많은 이제 벤처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주고 진짜 알짜가 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알짜 기업들이 그런 벤처 기업들을 인수하고 뭐 이러면서 더 몸집을 키울 수 있는 자리매김을 하는 이런 시기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버텨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버티는 와중에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동차 매출은 뭐 지속적으로 안정이 됐으니까 근데 플러스 알파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플러스 알파가 최근에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이쪽 매출이 좀 부각이 돼서 나오고 있죠.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블룸버그에서는 이야기하기로는 2030년까지 매년 연평균 23% 정도씩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정도로 큰 시장이에요.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고 그 전에도 그랬지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어떤 수요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신재생 에너지가 뭐 계속 만드는 거는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손실률이 엄청나요. 일단 태양광 자체로 놓고 보면 태양광은 효율 자체가 20 몇 % 밖에 안 나오는 상황인데 막 하루 종일 이제 째가지고 20 몇 % 되는 에너지를 받았다. 근데 그 에너지를 수송하는 와중에서 손실되는 게 엄청 커요. 그리고 끝단에 그게 전달이 돼서 바로 사용이 되지 않으면 그게 그냥 손실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얼마 전에 테슬라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보고서까지 발간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에너지 저장 장치를 키우려고 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시그널은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그 상하이 기가팩토리를 확장한다고 하면서 거기에서 그 테슬라의 에너지 저장 장치 이게 그 메가팩이거든요. 이 메가팩을 10만 개, 연간 10만 개 만들 수 있는 캐파로 확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기가팩토리에서 10만 개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상하이 기가팩토리가 완성이 되면 20만 개. 그러면 요게 돌릴 수 있는 용량이 한 80 기가와트시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큰 규모인데 요거를
2024년 정도, 그러니까 내년에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분기에서 이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 부문 매출이 아니라 설치 용량이 360%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큰 규모인데 이게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사실 그 전기 자동차 판매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저장 장치 판매가 새로운 좀 다크호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그 사이버 트럭. 우리가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기존에 이야기했듯이 여전히 2023년 올해 이제 여름에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상용화는 내년이나 돼야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이제 중간중간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은 사이버 트럭의 어떤 그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강화가 되고 보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늦게 나오더라도 완성체로 나오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짐 크레이머 같은 경우에는 매드머니에서 막 좀 비웃기도 했죠. 야, 이거 장난감 같은데 이거 누가 타?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뭐 이미 예약된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그게 이제 테슬라의 힘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용화가 되면 판매 기여도가 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테슬라가 이런 가격 경쟁에 왜 뛰어들었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가격 경쟁이 주된 목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이게 지금 테슬라에서 추구하고 있는 전략 자체가 우리가 흔히 아는 면도날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남성분들이 이제 면도기를 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면도기 가격은 상대적으로 싸요. 근데 면도날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면도기를 사면 어쩔 수 없이 주기적으로 이 면도날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면도기라는 하드웨어를 팔아놓고 면도날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주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모델 3라든지 모델 Y라고 하는 중저가형 모델의 가격을 계속 낮추는 이유는, 이 자동차를 많이 팔아가지고, 즉 하드웨어를 많이 깔아놓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팔겠다, 이런 포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자율주행이 지금 그 FSD죠. 이 FSD 베타 서비스가 15,000달러 정도 돼요. 근데 이게 물론 가격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 이게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대중에게 많이 팔리려면 두 가지 정도가 수반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이 FSD의 가격이 떨어져야 돼요. 지금 15,000달러는 너무 비싸죠. 왜냐면 자동차를 5만 달러 주고 샀는데 15,000달러 주고 소프트웨어 사라고 하면 누가 삽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대중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까지 떨어져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에서 풀어줘야 되는 숙제인데, 규제가 완전히 풀려야 돼요. 계속 풀리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은 FSD를 아무 도로에서나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풀려줘야지 대중에게 확 퍼질 것 같지만, 지금 어찌 보면은 웅크리고 있는 그런 단계. 그래서 자동차를 많이 깔아놓고 나중에는 이걸로 수거를 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테슬라 주주로서 힘든 것은 그런 거예요. 이제 테슬라 주가 변동이 심하니까, 오를 때는 또 시원하게 올라주지만 떨어질 때는 또 너무 떨어진다. 근데 저는 좀 이럴 때일수록 테슬라 관련 뉴스를 조금 안 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면 작년 말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하반기에 테슬라 주가 많이 빠질 때 뉴스 보면은 다 부정적인 뉴스였어요. 일론 머스크 욕하고, 뭐 테슬라 가격 경쟁, 야 이제 망했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근데 올해 초에 주가가 엄청 오를 때는 뉴스를 찾아보면 다 테슬라 가격 경쟁 먹혔다, 와 역시 선구자, 역시 일론 형 선구자야, 뭐 이런 평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또 뉴스가 안 좋은 뉴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계속 노출되다 보면은 좀 일희일비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좀 멀리 하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에 테슬라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주가가 50% 이상씩 하락하는 경우가 몇 번씩 있었어요. 뭐 작년만 해도 그렇고, 그 뒤에 2014년 15년 사이에도 그런 줄 있었고, 주기적으로 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식을 팔았다고 하면은 사실 테슬라에서 수익을 보기가 힘들었겠죠. 그리고 테슬라는 이제 일론 머스크 관련된 이슈도 좀 많이 있었고, 일론 머스크가 방송 중에 마리화나를 피운다든지, 아니면 공매도 세력하고 강하게 붙는다든지, 뭐 이런 이슈들도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에 좀 매번 반응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그 FSD,
자동차를 팔아놓고 FSD로 수익을 쫙 걷어들이는 이런 모델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저장 장치, 이 에너지 저장 장치 새로운 신규 사업 창출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사이버 트럭 내년부터 출시, 그리고 이제 세미 트럭 있죠. 그 이제 큰 트럭, 운반하는 트럭, 요 세미 트럭, 여기까지는 중장기적으로 좀 내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완전 장기적으로 되면은 사실은 그 FSD 완전 자율화 되는 거, 이제 그 자율주행이 완전 풀리는 거, 그리고 이제 로봇 택시, 그리고 휴머노이드 AI 로봇, 요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항상 생각을 하시고, 지금 세상이 변하는 트렌드가 그쪽 틀에 있다라는 거, 요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좀 그렇게 버텨보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 지금 팔아야 될 때냐,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이거는 완전히 케바케기는 해요. 본인의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이 어느 정도 되고, 본인의 자금이 상한 처황에 따르면, 처한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 다 다르고 하지만, 저는 지금 포트폴리오에서 테슬라가 한 5% 정도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도 이제 손실 구간이죠. 하지만 지금 오히려 조금 모아가려고 하는 그게 있어요. 왜냐하면 포트폴리오 내에서 비중이 크지도 않고, 이 비중을 10% 이상까지는 끌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모아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테슬라 주주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방송이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요거 듣고 다 같이 힘내시죠. 그리고 뭐 좀 제가 몰랐던 어떤 뉴스라던가 이런 것들 아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교류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